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완벽하게 좀 정리해드리는. 근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2025년도에 정부 지원 사업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좀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게끔 제가 합격하는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오늘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걸 좀 알려드릴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대되시죠? 열심히 참여하시면은 올해 반드시 선정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지원금 내가 타봤다 하시는 분, 타봤다 하시는 분을 동그라미 해주시고 아직 못 타봤어요 한번 X 쳐볼게요. 제가 이걸 인스타그램에서 제 계정에서 한번 해봤어요. 타보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타봤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그래도 15%나 되더라고요. 아이고 15%나. 생각보다 뭐 적지는 않았어요. 15%가 타봤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나머지 85%는 못 타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85%는 한 번도 지원조차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여전히 과반수도 아니죠. 사실 뭐 과반수라면 50% 이상인데 85%면은 압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지원 자체를 안 하시거나 아예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죠. 이 분야에 대해서.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지금 올 한 해 정부 지원 사업이 몇 개죠? 429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한 개 이상의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청창사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청창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청창사라는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사업 이외에도 어떤 사업들이 또 있는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창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제 공고가 떴어요. 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라이브 참여하신 거는 매우 운이 좋은 거죠. 왜냐면 1월 23일 날 공고가 떴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모집이냐면 2월 12일까지 모집이에요. 그럼 여러분 시간이 지금 많죠? 그쵸? 엄청 많네요. 설도 끼어있고 중간중간에 지원하실 준비할 기간이 많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쓸 시간은 충분하다. 사업계획서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사업계획서 쓰는데 사업계획서 작성을 내가 만약에 해야 돼. 아예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요거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초보자 하면은 한 달, 한 1개월 정도 걸려요. 좀 더 빨리 하셔야겠죠. 이제 마감 기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내가 써봤다. 또는 보고서 같은 글 작업은 해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 2주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틀이라고요? 이틀은 좀 힘들어요. 이틀은 좀 힘들고, 내가 써놓은 사업계획서가 있고, 그거를 그냥 수정만 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틀 안에 어떻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솔직히 쉽진 않고, 한 달에서 2주. 이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냐 했을 때, 혹시 여기 계신 분 있어요? 3년 이내, 업력 3년 이내, 그 다음에 청년 창업.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이게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나는 청년이 그러면은, 이거 왜 정부는 청년만 좋아하냐? 나는 뭐 49세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청년이라고 붙은 사업들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 다 청년이라고 붙지는 않아요. 이 사업은 청년이라고 붙기 때문에 만 39세, 39세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9세가 이제 넘어가시면은 해당 사항이 조금 없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업을 그래도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던 게 거의 대표적인, 그죠?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에요. 3년 이내라는 거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안 내신 분들은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아직 공고가 안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사업도 제가 공고 나오면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이 최대 얼마냐? 무려 엄청나게 많죠. 얼마죠? 최대 1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원금이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얘기를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업력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와요. 정부 지원 사업 준비하시다 보면은 업력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업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업력. 이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연차냐? 사업을 한 지 연차로 계산을 하는 거냐? 경력처럼 뭐 20년 차, 뭐 18년 차, 3년 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그냥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날짜 있죠. 거기에 나오는 날짜가 바로 그 날짜가 내 어떻게 보면 생일과도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회사의 생일. 그러니까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그럼 신청에 제외되는 사람들, 누가 제외가 될까? 이게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 다 해당이 돼요. 이게 청창사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거의 모든 사업들에서 제가 이런 사업하는데 저도 선정이 될까요? 저도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질문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당연히 틀린 거죠. 왜냐면은 대부분의 정부 사업들은 나만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5년차 교육 사업 하시는 대표님만을 위한 되게 맞춤형 사업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어떤 사업들이 있냐면은 업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원 제외 대상들이 있는 것 뿐이에요. 유흥주점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사행시설 이런 거 빼면은 대부분은 해당이 되시는데 근데 제외 대상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번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국세랑 지방세는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내가 이걸 못 챙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원 사업 내시기 전에 한번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국세 완납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떼보면은 거기 떠요. 이 사람이 지금 체납 내력이 있는지 아니면은 다 납부했는지. 만약에 체납이 됐다라고 보여지면은 그냥 바로 어떻게 하시면 되죠? 내면 돼요. 네, 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보면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어디 중복되는 거 있냐. 근데 이것도 나중에 다 뭐죠? 그냥 넣어보고 합격하는 걸 골라 잡으시면 돼요. 굳이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딱 하나만 넣으시고 떨어지면 막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 사업들 다 중복 지원은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체불 사업 당연히 안 되겠죠. 고용노동부 직원들 임금 안 주신 분들 당연히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휴업 중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정부 지원금을 주는데 자부담이 있냐? 지금 빈칸님 물어보셨잖아요. 자부담이 있겠죠. 그쵸? 정부 지원금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지만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자부담이 있을까요? 자부담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 사업인데, 네 사업인데 그냥 지원금만 받아서 사업하려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쵸?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 사업인데 내 사업에서 일정 부분은 나도 어느 정도 자부담, 돈을 일부분을 써서 그 정도의 열정이 있다라는 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지원금만 받고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원금 헌터인 거예요. 그것만 이제 하니까 그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사업도 잘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거르기 위해서 자부담이라는 제도를 최근에 정부 지원금에 되게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 자부담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말 그냥 내 사업에 쓴 돈이에요. 이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투자할 거냐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지원이 되잖아요. 저 최대 1억인데 평균적으로는 7천만 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럼 거의 평균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정부 지원금이 이제 주어지는 거에서 현금 10%, 현금을 10% 정도는 최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현물 뭐죠? 현물은 보통 인건비를 많이 얘기를 해요. 인건비. 그래서 인건비가 총 사업비의 20%. 그러니까 인건비는 말 그대로 내 인건비, 뭐 직원 인건비 이런 것들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임직원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자부담의 조건이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자부담 조건이 없다고 해서 아예 이거를 빵원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빵원으로 내면은 선정에 유리할까 아니면 불리할까요? 당연히 선정에 굉장히 불리하겠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 돈을 절대 안 쓰고 지원금으로만 사업하겠다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더 이상 정말 우리가 그 사업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반드시 내가 내 사업을 위해 쓰는 건데 여러분 사업에 실제 돈을 한 푼도 안 쓰면서 우리 사업하는 건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막 수중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수중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금액을 내가 일정 부분 내 사업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어떤 약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물도 내가 만약에 대표자의 인건비를 예를 들어 월 뭐 400만 원 책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럼 400만 원 곱하기 뭐 12개월 또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제 곱하기를 계산을 해보면은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넘기기가 뭐 어려운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지원 자부담을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내가 쓸 때는 어느 정도 일부분의 금액은
포함시키시는 게 좋고, 실제 작년도에 청창사에 합격하신 저희 수강생분이 계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정부지원금을 1억을 타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현금 1,500만 원, 현물 2,700만 원, 그 도합 다 합계를 하면은 1억 4,300만 원 정도로 이 사업비 규모를 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최소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 한도가 적어도 2천만 원 써라, 현물, 현금은 적어도 1,000만 원 써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지원하실 때부터 이 금액을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정된 이후에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들을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그냥 7천만 원이 평균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1억 정도로 쓰셔도 돼요. 어차피 최대 1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은 사업계획서를 도대체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그게 메인이겠죠. 사업계획서 써봤다 동그라미. 한 번도 안 써봤어요. X 한번 쳐볼게요. 사업계획서를 써봤다 동그라미, 한 번도 안 써봤어요. X. 제가 이거를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대표님들이 사업을 소개하는 문장들 자꾸 써오세요. 지금 저는 이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떨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인데 저는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맞나 안 맞나? 이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사업 계획인데 자꾸 사업을 소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 소개를 하시는 분들. 사업 소개를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죠.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뭐 우리가 어디 갔어요. 그럼 무슨 사업 하세요? 아, 저 이런 사업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계속 미래 시점이라는 걸 제가 매번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고 라이브에서도 얘기하고 매번 한 100번을 얘기해도 막상 쓸 때 되면은 다 똑같이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소개를. 나 지금 이런 사업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미래 시점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그냥 진짜 어림잡아 10년 뒤라고 얘기를 해요. 10년 뒤를 소개해라. 여러분 10년 뒤면 몇 살이죠? 우리가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업도 10년 뒤면 엄청 크게 변해있지 않겠어요? 그쵸? 엄청 크게 변해있을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는 사업계획서를 제가 좀 짚어드리기 전에 이 사업의 공고의 기준부터 볼 거예요. 심사 기준부터. 왜냐면은 뭘 도대체 얘네가 뽑아줄 건지를 한번 보시면 되게 감이 잡히거든요. 지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약속. 머릿속에서 지운 상태로 이 라이브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초격차 분야를 좋아한대요. 초격차 분야. 보세요. 머리 아프죠? 그죠? 아, 이 뭔 소리야. 이거 다 하나도 이해가 안 가네. 그죠? 뭔 소리지? 반도체? 반도체? 내가 반도체? 양자기술? 저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뭐라고 했죠? 현재 시점 아니에요. 현재가 아니라 현재 내가 그러한 뭐 반도체나 양자기술, 로봇 당장 하기 힘들죠,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 뭐냐면 사업 계획, 미래예요, 미래. 미래에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거를 내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초격차 분야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대 초격차 분야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지금 밀어주고 싶은 10대 전략 분야예요. 근데 이 분야를 왜 미냐? 여러분 보기만 해도 이게 미래 먹거리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미래에 우리나라가 생각해보세요. 지금 미래에도 우리나라가 해외 구매 대행으로 먹고 살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나 혼자는 먹고 살겠지. 근데 문제는 직원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세금도 많이 낼 사업처럼 보여지진 않죠. 그러면은 미래에 무슨 사업을 키워주지? 아, 이런 사업 하려고 하는 계획 짜고 있는 애들을 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게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IR 자료 만드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먼 미래로 갔을 때는 사실은 당연히 그 뒤에 계획성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겠죠. 근데 어쨌든 큰 방향성은 초격차 분야라는 것이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업에 적용할 만한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겠어요? 1번 시스템 반도체, 2번 바이오 헬스, 3번 미래 모빌리티, 4번 친환경 에너지, 5번 로봇, 6번 빅데이터 AI, 7번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8번 우주 항공 해양, 9번 차세대 원전, 10번 양자 기술입니다. 이거 1번부터 10번까지 내 사업에 적용 가능한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뭘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사업에서. 머리가 아프죠?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적용이 안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이거 왜 제대로 안 써지네요. 지금 내가 뭐 엄청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업하는데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지? 머리가 아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한 10년 뒤에 강산이 다 변했어. 그래서 내 사업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래도 그나마 적용 가능한 거를 이 중에 하나는 골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죠. 아니, 근데 지금 뭐 얘도 이러면 아니, 뷰티샵 운영하고 있는데 1인 매장 운영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넣어요?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넣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일 만만하고 좀 쉬운 거는 그나마 데이터나 AI입니다. 그나마. 왜냐하면은 모든 사업에 데이터는 적용이 되거든요. 모든 사업에. 왜 그러냐면 뭐 여러분들이 고객 데이터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고객의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재고에 대한 데이터도 있을 거고 매출에 대한 데이터도 있을 거고 다 이런 기록들 있죠. 이런 게 다 데이터예요. 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강의 자료 이것도 강의 자료도 데이터거든요. 음악, 뭐 소설, 뭐 이런 모든 어떤 문서로 쌓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도 마찬가지 데이터죠. 진료 데이터, 환자 데이터, 차트 데이터 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나마 제가 좀 활용하시기 좋은 거는 빅데이터 AI 분야긴 하다. 근데 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진짜 모빌리티로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뭐 IoT라던가, 그쵸? 그 다음에 블록체인으로 접근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뭐 메타버스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메타버스는 코로나 때 한참 핫했지만 약간 조금 이제 좀 기울었어요. 이거는 그렇게 막 요새 트렌드는 아니죠. 그 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은 위성, 비행체, 뭐 드론, 드론류를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내가 최대한 사업을 접목시켜서 계획을 짜야겠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미래 계획이라는 게 그냥 소설이 아니구나. 소설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소설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미래에 난 진짜 그런 사업을 할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기술력을 넣어서 사업을 설명해야겠네? 사업 계획을?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 수강하시는 대표님 중에 선정되신 사례들 보면은 기술을 무조건 넣어요. 어떻게든 저는 무조건 넣게 합니다. 기술이 없이는 선정 가능성이 아예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기술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자, 두 번째 분야도 있어요. 신산업 분야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초격차, 정말 말 그대로 초격차 분야로 격차를 엄청나게 국가 경쟁력을 이제 늘릴 수 있고, 다른 국가들과 격차를 벌리면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를 이렇게 10대로 선정을 해놓은 거고, 그거 이외에도 신산업이라고 이제 선정해 놓은 게 있어요. 신산업. 그럼 이 신산업은 뭐냐 했을 때, 아까 비슷하죠? 비슷한데, 조금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서비스 플랫폼, 이런 용어도 있죠. 실감형 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 제조. 이런 키워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아까 못 봤던 거, 반도체 아까 봤는데 의료기기는 못 봤는데 들어가죠. 기능성 식품이라던가,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미래형 선박, 그 다음에 재난안전, 2차 전지, 차세대 원전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거의 비슷해요. 1번이나 2번이나 비슷한데 조금 특이하고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K-뷰티 분야가 들어갑니다. 뜬금없죠, 그렇죠? 혹시 K-뷰티 분야 하시는 분 있어요? K-뷰티. 그만큼 K-뷰티가 지금 이런 거의 지금 보시면은 양자역학이랑 거의 머리를 이렇게 나란히 둘 수 있을 정도의 급이라는 거예요. K-뷰티가 그만큼이나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 바디 분야인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K-뷰티 엄청나게 잘하고 있죠. 네,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K-뷰티 하는 것들 좀 많이 밀어줘야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 사업은 질문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쌤, 저 이 사업 하는데 저 받을 수 있을까요?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를 설명하신 거잖아요. 자꾸 이제 질문 중에 현재를 설명하면 안 되고 미래에 이런 거 한번 계획을 짜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선정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보지 않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 시점으로 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격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써야 하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정부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서 몇 장 써야 되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정부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몇 장 써야 될까요? 몇 장을 써야 합격을 할까? 장수가 되게 중요하겠죠. 장수, 페이지. 근데 이 페이지가 다 달라요. 사업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수강생들한테 무조건 몇 장 쓰게 하냐면 20페이지 쓰게 돼요. 20장. 20페이지를 쓰게 합니다.
20페이지를 쓰면은 사업만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8페이지 내외예요. 청년창업사관학교, 이 청창사 지금 아까 제가 소개했던 사업도 있잖아요. 이 사업 경우에는 8페이지이기 때문에 8페이지 내외라고 써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쓰셔서는 안 돼요. 20페이지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사업마다 몇 페이지까지 받겠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막 이거를 너무 나 혼자 할 말 많다고 해서 막 길게 써놓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업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마다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몇 페이지인지 기준이. 공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몇 페이지 쓰셨냐면 12페이지 쓰셨어요. 12페이지 쓰셨고 실제로 이 청년창업사관학교 합격 사례 요거 사업계획서는 저희 학으로 홈페이지 가셔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 대표님이 공개를 동의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매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열어놨어요.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사업계획서를 지금 제가 라이브 설명드린 거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약간 제가 이제 전체를 다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블러 처리를 해놨는데 사업계획서는 여러분 줄글 위주일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줄글 위주가 아니라는 게 보이죠? 일단은 줄글 위주로 그냥 쓰시는 분들 있어요. 줄글 위주로. 그냥 글로만 쭉 써놓는 거예요. 20장을. 그러면 여러분 이거 떨어질까요? 붙을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거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도식화. 도식화라는 게 뭐냐면 도식화, 도표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거 머릿속에 넣으세요. 도식화, 도표화. 도식화는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프 같은 거. 도표화는 뭐죠? 표 같은 거예요. 표. 이런 게 표죠. 그래서 그래프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프 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에 표 너무 좋아해요. 안 보여요? 노란색? 다른 색깔로 바꿔드릴게요. 빨간 색깔로 바꿔드릴게요. 빨간색 좀 눈이 아프니까 이 컬러로 할까요? 네, 이거 잘 보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런 것들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줄글로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것도 보면은 뭐죠?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쭉 옆으로 가고 있는 거를 표현하셨죠? 이거 도표화죠? 아니 도식화죠? 도식화. 이거 도표화. 표잖아요, 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줄글로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근데 뭐 지원 동기를 꼭 표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모든 문장을 다 표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그냥 줄글로 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꼭 뭐 다 표로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네, 다 표로 할 수는 없고 표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냥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 근데 이 문장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어제 제가 저희 수강생 피드백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한 문장을 4줄로 써왔어요. 4줄로. 계속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엔터가 안 쳐지고 계속 4줄을 그대로 쓰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짧고 간결하게 쓰시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문장을 너무 길게 늘리면은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20페이지를 쓰실 때 사업계획서를 자꾸 되게 막 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말을 너무 길게 늘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걸 생각해서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한 반복.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한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